진짜 입주 물량이 작아지는 건 언제부터냐면요. 26년부터입니다. 저평가된 상태에서 공급 물량까지 작아지는 네.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격이 상당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값 좀 오르고 있고 전세도 좀 오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불안 요인도 있고 거래량도 적고 그런 얘기긴 하지만 네. 공통적으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 많이. 네. 착공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건설업계 상황.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네.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네. 공급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 얘기를 해야 되고, 수요 우리가 얘기. 수요 얘기를 했으니까 공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서울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만 보니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많이 적은 거 아닌가요? 너무 작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르지 않나? 이것만 놓고 보면은 너무 적은데. 공급이 너무 작지 않냐? 네, 맞아요. 네. 하지만 네. 직주 근접이 같이 되는 지역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고 수도권 시장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물론 조금 시차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게 이제 2008년 금융이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한번 터져서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3년 뒤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왜 3, 4년이 걸리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려면 준비하고 그때부터 한 2년 반,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평균 3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착공부터.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면 3, 4년 전에 시작을 해야 3, 4년 뒤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죠. 요즘 분위기 안 좋아. 네. 몸살을 해야지. 그러면 3, 4년 뒤가 비는 거군요. 맞아요. 물량이. 자,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요때가 금리가 왔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9년, 10년, 딱 3년 후부터인 11년째부터 어때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11, 12, 13, 14, 15년. 5년 연속 입주 물량이 작죠. 네. 그리고 15년 들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14년은 바닥 찍고 15년부터 좋아지니까 16, 17년부터 한 2년 뒤부터 공급이 많아지고 3년째 뒤인 18년은 어때요? 확실히 제일 많네요. 그렇죠. 왜? 이제 건설사 이제 올라가는구나. 야, 시작해. 지금 때 왔어. 그러니까 2년 뒤, 3년 뒤부터 다시 또 공급이 많아져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번 사이클에서도 21년 연말, 22년부터 문제가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1년, 2년, 3년째가 25년입니다. 그래서 24년은 입주 물량이 작아요? 뭐 평균 정도. 네, 평균입니다. 네. 그냥 2009년, 10년이랑 비슷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당장 문제 있어요? 없죠. 부족하지 없어요. 제발 당장,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향후에 데이터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막 공급이 부족하다는 등 뭐라는 등 하면서 너무 이제 이상하게 펌프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침착하시고요. 네. 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네, 24, 25 이때가 언제예요? 2010년, 11년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주로. 근데 2011년보다는 2025년이 더 많죠. 네네. 자, 2011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입주 물량이 작아서 상승했나요? 이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 아닌가요? 떨어졌죠. 자, 입주 물량이 작지만 11년, 12년, 13년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아도요. 네. 하락을 했다고요. 자, 내년, 내후년 절대 입주 물량 이때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작아서 올라간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확정 물량이 아니라 보통 이제 확정 물량은 뭐냐면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서 입주일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것만 확정 물량 데이터로 반영이 되고, 대부분의 앱, 리치고를 포함해서 전부 다 확정 물량만 보여줍니다. 분명히 지어지는 물량. 그렇죠. 하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게 기간이 착공 네. 및 분양,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데이터를 포함시킨 거예요. 네. 자, 근데 요즘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착공 및 분양을 제가 이제 6개월을 제가 데이터를 바꾸고 네. 이주 및 철거를 한 50개월 정도로 바꾸고 그다음 관리 처분 인가는 60개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데이터가 바뀌는데, 자, 이렇게 네. 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언제부터 부족해지느냐면요. 26년. 네, 요때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한 6만 세대 조금 넘어요. 상당히 좀 작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보라색이 이주 및 철거인데 네. 이것도 지금 상황 봐서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급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입주 물량이 작아지는 건 언제부터냐면요. 26년부터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고요. 24년도 아니고요. 25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국으로 한번 볼게요. 네. 전국으로 놓고 봐도 지금 어때요? 24, 25 괜찮죠? 네. 26년부터 지금 공급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아주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바로 오를 거냐?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으니까 전세가는 올랐지만 매매가는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특히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이거 너무너무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요 데이터가 뭐냐면 요 데이터가 전국에 이제 분양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불만들 많으세요. 왜 이렇게 분양가 계속 오르냐고, 경제 안 좋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건설사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네. 2020년에는요. 네. 평당 건축비만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평균 700까지 올라갔어요. 평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건설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방은 최소 500. 최소 500. 최소 500? 네. 수도권은 최소 7, 800. 웬만하면 1000이 넘어가요. 건축비만. 건축비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건축비만 최소 500이면 여기 뭘 붙여야 돼요? 뭐 땅값도 있어야 되고, 뭐 인건비도 인건비나 이런 건 건축비에 들어가니까. 네네. 네. 근데 일단 뭐 마진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마진도 있어요. 두 개를 쪼개보겠습니다. 자, 건축비는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일단 고물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물가나 인건비가 계속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도배하는 분 있죠. 네. 완전 초보. 네. 이분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완전 초보인데? 완전 초보면 배워야 되는 수준인데 옆에서 보조하는 거. 놀라지 마세요. 18만 원입니다. 아니, 완전 초보로 배워야 되는 분이 18만 원이라고. 이런 분들이 18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숙련된 분들은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야, 그럼 뭐 정말 25만 원만 이렇게 정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인건비나 지금 건축비, 뭐 시멘트 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부터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뭐 제로 에너지 뭐 이런 거 건축물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파트에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게 24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자, 이게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더 많은 자재를 넣어야 되겠죠. 그쵸. 단열이나 방음이나 하려면 좀 더 많은 자재, 좀 더 고급 자재를 써야 되겠죠. 자, 이거는 또 뭘로 이어져요? 건축비가 아무래도. 그렇죠.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는 앞으로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평당 지금 지방도 500인데 건축비만. 그럼 땅값을 더하면 얼마죠? 야, 그러면은 뭐 정말 뭐 1,0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기다 마진도 붙이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땅값까지 해서 한 8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당. 자, 그러면 한 700으로 할게요. 그냥 2분 포인트. 이득 안 보고 그냥 원가 땅값이랑 이 건축비 원가가
지방 기준으로 평당 700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700만 원 미만으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 손해보고는 못하니까. 없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지방들을 보면은 평당 700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지 않을까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네. 건설사에서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앞으로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공급 절벽이 언제부터 온다? 당장 아니에요. 네. 26년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는 분양가로 안 나와, 기다려봐도. 네. 그리고 수도권도 당연히 더 비싸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막 이제 호들갑 떠시면서 막 무조건 올라간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해진다. 그건 앞으로 몇 년 뒤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족해져도 당장 안 오를 수 있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경기 침체가 와서 급격한 또 한 번의 하락이 올지, 네.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네. 2010년대 초중반처럼 완만한 하락이 올지, 네. 이런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하락은 온다. 하락은 온다. 자, 하락이 온다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 된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네.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26년 정도가 되고 27년, 28년 더 그렇게 되겠죠? 네. 만약에 저평가된 상태에서 공급 물량까지 작아지는 네.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4년, 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작지 않다. 적정하다. 네. 내년까지도 아니다. 네, 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또다시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서울 수도권 보여주실 때 그 물량이 네. 3기 신도시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자, 수도권에서 또 하나 변수를 아주 잘 짚어 주셨는데 네. 지금 3기 신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자꾸 어떻게 되고 있죠? 늦춰지고 네, 있죠. 잘 진행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정부가 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수가 상당히 많이 빵꾸가 났습니다. 거의 지금 60조 가까운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 호주머니도 어때요? 돈이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입주 물량이 나중에 반영이 되겠죠. 네네. 발표를 하면은. 근데 만약에 또다시 수도권에 네. 그런 공급 물량을 쏟아 부은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싸다라면 우리가 2017년, 18년 입주 폭탄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이겨내고 더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가격이 적정. 네,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이런 게 좋냐 안 좋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전문가도 다 틀린다. 왜? 맨날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올라가고 많으면 떨어진다. 이 얘기만 하다가 다 틀리는 거잖아요. 네. 제발 여러분들 이제는 데이터 뭐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발 진짜 거기에 뇌화부동을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2026년에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네. 3기 신도시 여기 입주 물량이 만약에 그때 이제 반영이 된다면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네.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26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26년은? 보세요. 네. 벌써 지금 24년이 가까이 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24년에 뭘 해도 그때 사실 착공을 해도요. 27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27년이 아니라 28년이나 29년에 30년 정도는 돼야 뭔가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어떤 3기 신도시로 인한 공급에 대한 우려는 저는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3기 신도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분들 중에 네.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네. 좀 충분히 대표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려는 분들 중에 네. 근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가 청약을 네. 내가 해야 되나? 네. 특히 사전 청약 당첨 이미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우선권 받으신 분들. 네.
그분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려서 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네. 뭐 24, 25, 26 이쯤에 뭐 기존의 아파트나 뭐 청약을 네. 민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지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지금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3기 신도시도 지금 불확실하죠. 언제 될지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네. 그래서 명확한 이런 분양 가격이나 그다음에 입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나온 시점에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봤는데 뭐 부동산 가격이 되게 비싸. 네. 그럼 이게 좋은 거고. 당연하죠. 가봤는데 막 많이 떨어지고 있어. 네. 그러면은 이쪽을 생각해볼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급 물량 얘기가 나왔던 거는 네. 왜 나왔냐면 2020년에 21년에 너무 많이 오르는데 네. 이게 공급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 잘못된 네. 지적들. 하지만 너무 이제 핑계대기 좋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공급이 하고 싶은 니즈가 이거 하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이런 스탠스들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한 좀 사항이니까 네. 조금 좀 더 기다리셨다가 네. 나중에 좀 더 명확해지는 그때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